제가 초창기에 처음 일을 시작했던 회사에서 가장 계약을 많이 하는 선배님들이 어느 쪽으로 영업하고 있었냐면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인데 전국의 백화점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점들, 신세계백화점 지점들 다 하면서 계약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보통 하루에 계약이 들어가는 게 1000몇백 건씩 막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하루에, 한 달에. 많이 들어갈 때는 3000건씩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용어로는 세미나 셀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침 10시에 백화점 개점 시간은 10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10시 반 전에 층마다 조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통로에다가 그 여직원들을 쫙 앉혀놓고 지금 만약에 그런 걸 하면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막 고소되고 난리도 날 건데 그 여직원들을 쫙 복도 통로에 앉혀놓고 층에 담당이 아침에 전달사항 전달하고 혼낼 거 혼내고 박살낼 거 박살내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30분을 할애받는 겁니다. 할애받아서 직장인 가족보장보험이라는 단체보험을 비임도 아니고요. 우리 군대 가신 남자분 예전에 오래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군인들이 뭐 종이 이런 거 큰 막대기로 큰 천 하나 넘기고 또 설명하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이걸 차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12장짜리 차트를 만들고 와서 그걸 탁 넘기면서 서울 말씨로 30분간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고객을 1대1로 앉혀놓고 하는 어떤 거예요? 상담이 되겠죠. 자, 보통 5년 납, 20년 만기의 상품으로 35,000원이 평균 보험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 내리기가 쉽죠. 자, 어떤 보장을 해주냐면 암, 재해 사망, 그리고 일반 사망도 좀 최소로 들어가지만 재해 사망, 교통사고 사망이 특히 재해 사망, 교통사고 사망은 3억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수술, 지금 현재 수술 나오는 1종, 2종, 3종 수술 예전에 그 종신보험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들어가고 입원 특약 들어가고 보장기간이 짧은 거 빼고는 그 보험료에서 가성비가 아마 전 보험사를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영업 방식 중에 하나가 차트로 가지고 말을 굉장히 어떨 때는 부드럽게 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가격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합법 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애기집을 뜯어낸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수술입니까? 네, 자궁적출, 자궁근종 이런 수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강온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와, 저는 그때 처음 충격받았습니다. 딱 앉아서 그거 해서 종이 딱 나눠주는데 거의 100몇십 명이 막 종이를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싹 도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층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통장에 돈 없는데 월급날 하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하고 두 번째로는 군중심리로 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 혼자 안 한 상태가 되니까 안 하면 뭔가 내가 엄청난 큰 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더라고요. 매일 한 층만 하거든요. 조회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세미나 셀링 딱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청약서 받으러 어떻게 해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또 매장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그 한 백화점 다 끝날 때까지 부산에 상주하고 부산에 내려오면 부산 본점에 있으면 동래점하고 이런 걸 다 일정을 잡아서 내려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 하고 싶은데 이미 그거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백화점을 찾았는데 해운대의 리베라 백화점. 지금은 없어진, 지금은 세이브존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지금 롯데 동래점인 세원백화점. 그리고 저기 사하구의 신세와. 사하구 신세가 강한리 두 군데 있었는데 신세와. 그리고 태아쇼핑이 있었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모든 백화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망해가지고요. 법정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리베라 백화점이 대우 거였다는 거. 대우가 또 망해가지고 그렇게 법정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나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서울 쪽에 그러니까 전국구에 있는 백화점은 걔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데를 돌아봤는데 씨가 안 먹혀요. 근데 하나는 그나마 말을 좀 해서 어떻게든 애를 써주려고 하는 곳이 태아쇼핑에 있는 쪽이었어요. 층마다 다니면서 담당한테 제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담당한테 말한 거예요. 담당 아시죠? 그 층에 담당이 있어요. 백화점은 백화점 전체를 관리하는 점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층에 담당이 있고 그 또 담당 밑에 새끼 매니저 2명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3명이서 한 층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건비 줄인다고 더 줄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층을 내 담당이라고 해주면 위에서 난리 난다. 그러니까 위를 타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태아 쇼핑에 한번 먼저 공략해봐야겠대서 태아 쇼핑을 공략하러 갑니다. 물론 그 전에 태아 쇼핑도 하고 리베라도 하고 그 세원백화점 세 군데를 했는데 이 리베라와 세원은 이 비서실 입장에서부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태아는 어떻게 비서실이 제 외모가 먹혔나 봐요. 비서실에서는 그래도 들어와서 기다리게 해주고 한번 명함을 전달하게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민을 한 게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 건데 싶어서 한 게 뭐냐면 태아 쇼핑 신간에 주차장 아시죠? 지상 주차장 몇 개 있고 타워 있거든요. 그 입구를 딱 보면 그게 번화가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그 길이 제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이게 보면 주차장이 신간 주차장이 있는데 이 올라오는 경사가 가팔라요. 그러면 올라오는 순간 차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이분이 몇 시에 퇴근하나 차 번호 다 확인해가지고 차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접촉사고가 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그래가지고 명함 받고 이거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처리해드리겠다. 공업사 보내고 불편함 없도록 차 수리 다 끝내서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차키 들고 가서 면담 딱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도 참 이야기가 참 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뭘 잡았다? 면담 기회를 잡고 그리고 나서 살대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했죠. 하나님 또 기도를 하면 만나주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제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한 번을 안 만나주시냐고. 그때 그 말을 딱 하니까 그때 그 꽃바구니 그 꽃바구니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꽃바구니에다가 그 카드 보내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사람이 만나주겠지 했는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 꽃바구니 보낸 친구냐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보다 더 만나기 힘들어서 한번 뵙고 싶다.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고 막 뭘 하시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묻고 넘어가면 나한테 더 할 짓 할 사람 같다고. 그래서 원하는 거 말하면 들어줄 테니까 그러지 다시 마라. 이래서 말했어요. 이런 게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하시길래 할 수 있으십니다. 밑에 담당들에게까지는 의논했고 대표님만 오케이 해주시면 제가 나도 사실은 대표가 아니고 알다시피 부산은행에서 법정 관리이사 그걸로 온 거라서 뭐 그렇게 힘이 없는데 이쪽에서 밑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한다면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더니 불러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친구는 저도 만나봐서 압니다 해주고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해서 각 층마다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밑에 애들 다 내가 시켜서 하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길래 그 동기부여라고 하면 뭘까요? 뭔가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요. 뭐 열심히 하려고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인데 그 돈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기 축구에 물품 좀 지원해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와 유니폼 하고 축구공 해주기로 하고 전체 다 잡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안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잡히니까 이때부터 고민이 생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생각이 되죠. 이거 내가 억지로는 하겠지만 한다 해서 계약이 나올 만한 내가 흡입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선배 있죠?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미끼를 던지죠. 선배 이걸 제가 잡아놨는데 한번 해줄 수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길래 선배님 충분히 내려오실 만할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한 전체 다 선배님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 근데 왜 그럴 거면서 왜 나한테 계약을 다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선배님 계약은 선배님 다 하십시오. 다만 계약 후에 관리만 저한테 좀 전담을 해 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그럼 네가 너무 미치는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선배님 진짜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만 일부분에서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다음 백화점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 선배님 했을 때 계약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리고 계약은 다 선배님하고 같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그 친구들이 다 나눠 가져가고요. 그리고 관리만 계약하고 관리 담당이 누구라고 저라고 다 인사하고 다니는 거죠. 명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나 이제 할 때마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려고. 그 당장의 계약은 이분에게 다 주고요. 그 뒤에 내가 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다. 그 뒤에 나오는 가시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직장인 가족보장보험이 있는데 내 동생도 하고 싶은데 되냐 그러면 아유 됩니다 하면서 태아쇼핑 소속인 것처럼 해서 자기 동생도 가입시키고, 그리고 남편 하면 남편은 또 전용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하면서 뭘 가입시켰겠어요? 네, 종신보험요. 그때 처음 종신보험 나왔는데 그렇다 비싸게는 못해요. 주계약 5천에 수술특약, 각종 암특약 최대로 넣을 수 있게 남자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게 5천 단위로. 근데 우리 남편은 1억 있어야겠다 이러면 어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1억짜리 넣고 이러면 한 1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팔 다리를 다 자르고 다 줬죠.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 줬어요. 살은 그 선배님께 다 주고 뭐만 가진 거예요? 뼈만 가졌어요. 한때는 닭이었다는 뼈만.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뭘 한 거예요? 살을 붙여가지고 닭이 아니라 사슴을 만들었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선배님이 계약해간 계약 액수보다 제가 3년, 4년 동안 만들었던 계약 액수가 월등히 더 컸어요. 그리고 이 전략이 좋았던 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분이 태아쇼핑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요? 롯데 가요. 롯데 있다가 서울 가기도 하고 포항에 또 롯데백화점 생긴다고 포항에 가기도 하면서 이제 제 씨앗이 어디로 가나요? 민들레 홀씨처럼 싹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곳곳마다 가는 거죠. 백화점은 전형적인 밥조라는 게 있어요. 제일 언니, 동생 또는 동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은 소개가요. 지금은 그런 끈끈함이 없어졌는데 이전에는 그 끈끈함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라코스테 매니저야. 그러면 라코스테 매니저면 또 이 다른 사람 라코스테 매니저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늦게까지 회식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마다 위에서 담당 부장이나 이런 사람 내려오면 밤새도록 접대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동지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에게 라코스테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라코스테 동네점 매니저는 좀 친하십니까? 물으면 그 언니하고 친하죠. 그러면 전화 한 통만 해주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 좀 할게요. 왜 제가 그 말하냐면 동네점 라코스테가 너무 잘 돼요. 갈 때마다 보면 너무 잘 되니까 저기는 계약하기가 고간에 진출한다고요. 매출 잘 나오는 데가 계약하기 참 좋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말해서 소개받고, 그럼 이런 백화점들은 소개받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딱 찍어서 소개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진짜 잘 되는데 접점이 없다, 신설 브랜드다. 백화점은 또 신설 브랜드 들어오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져요. 그러면 혹시 이 브랜드 새로 들어왔던데 매니저 아시는 분이냐고 물으면 누군가가 내 밑에 있던 둘째인데 이러면 또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거의 계약 고객들을 다 계약을 했던 거죠. 제가 실제로 보면 두 트랙으로 저는 성장한 거거든요. 첫 번째 트랙은 고아계약 관리. 고아계약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을 만나서 계약한 것보다 저는 거절당한 게 더 많죠. 근데 고아계약 관리하면서 한 300~400명한테 거절당하고 상담을 할 기회가 생기니까 뭐가 잘 된 거예요, 이제. 상담력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게임할 때 있잖아요. 게임하다가 한번 시작하면 바로 죽잖아요. 그럼 또다시 게임 시작하잖아요. 슈퍼 마리오나 이런 거, 여러분 닌텐도 게임하면 대장까지 갈 때까지 한 번에 안 죽고 가는 건 없잖아요. 죽고 다시 하고 죽고 다시 하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초짜니까 상담력 자체가 없는데 이분 만났는데 이런 욕하고, 이분 만났는데 이런 욕하다 보니까 이기 때는 또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또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면서 고아계약에서 계약을 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데이터 안에서 아까 말한 두 번째 했던 게 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고객이 생기니까 이 고아계약에서 단련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쉬웠어요. 여기서 단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쉬웠던 거예요. 관리가 정말 쉬웠던 거죠. 저는 두 가지, 아까 말한 고아계약 관리, 개척. 그리고 여기서 또 좋았던 건 고아계약은 다양한 직군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이 의사인 분, 남편이 의사인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화점을 했잖아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백화점의 수입이 남자 대기업에 있는 애들보다 수입이 더 많은 분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백화점 매니저가 어느 정도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웬만한 브랜드 1,000원 다 벌어요. 수수료 매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로 생각하면 돼요. 매장을 회사가 내주고 대신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그 판매 마진을 먹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적게 벌면 1,000, 많이 버는 브랜드는 진짜 많이 벌면 수천만 원을 벌어가요. 정말 폭발적으로 뜨는 애는 1억도 벌어가요. 문제는 그 돈 관리를 못해서 다 무너지는 거지, 돈 잘 벌릴 때 했으면 엄청났었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니까 계약 액수들도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들 3만 몇천 원짜리 이 정도 보험하고 말 거라 생각했지
제가 거기서 종신을 몇십만 원짜리 하기 시작했고 연금을 100만 원 이상씩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 쓰는 재미보다 무슨 재미를? 모으는 재미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고객인 사람과 제 고객 아닌 사람. 그럼 제 고객 아닌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맨날 카드값 걱정해야 되는 사람. 제 고객들은 땡때묻이. 그래서 다 알아요. 저한테 말하지 마요. 저는 그 언니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말하지 마요.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보면 그냥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도망가는 매니저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개척했고 그 두 축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면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변곡점이 있었던 게 백화점들이 조금씩 무너지니까 문 다 닫았죠. 예를 들어서 세원 문 닫고 그리고 백화점 매니저들이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마트요. 백화점 매니저들은 아울렛 가기도 하고 또는 좀 그냥 나이가 많아서 알바생들 하고 싶다는 분은 마트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마트에도 가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면 백화점 열풍에서 갑자기 이마트하고 이런 홈플러스 이런 게 또 확 생겼잖아요. 저는 또 마트가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들이 이렇게 또 씨앗을 그렇게 뿌려가니까요. 그래서 개척을 하실 때는 확장 가능한 곳을 개척하세요. 초등학교도 좋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초등학교 교사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따라가 봤는데 와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선생님 학교 마치고 나면 교실에 앉아서 잡무 보잖아요. 그때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던데 저는 그런 넉살은 또 없어가지고 그거는 또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데 확장 가능한 지역을 개척하시면 좋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그래요. 그 지점에 있다가 부산으로 발령받기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이 또 나의 영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런 개척은 한 달 할 거고 1년 할 거면 안 해야 돼요. 이건 내가 끝까지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한 달, 두 달, 세 달 하고 많은 설계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이 1년 정도 해도 저러다 그만둔다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끈기가 실력인 거예요. 개척에서는 끈기가. 근데 지금 그 개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하시겠다면 확장 가능한 직단을 선정하세요. 확장 가능한 직단. 차라리 이동이 좀 잦은 거. 이동이 잦은 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으로 파견받는 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군대가 좋았어요. 제가 또 개척했던 지역 중에 두 번째로 개척했던 지역은 군대였어요. 그래서 군부대를 막 갔어요. 군부대를 왜 했냐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군대 영업으로만 연도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군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또래 애들인데 군대에서 장교로 제대한 애들 또는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제대했던 친구들이 자기 부대를 찾아가서 계약 훅 해오고 그럼 소득도 엄청 높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해서 그 군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교 출신이니까. 근데 군대는 남자들 다 어때요? 갔다 오잖아요. 그럼 내가 군대를 몰라요? 대신에 내가 장교 출신이고 부사관 출신이 아닌 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육군만 하고 있어서 해군.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진해를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군인데도 너무 오지라서 안 오는데 네, 강원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인제, 원통, 용대리 그 12사단 거기 가고 그리고 저 위에 속초 넘어서 고성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있거든요. 7번 국도 타고 가면 이틀 걸려요. 그때 당시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갈 때 강원도 고성을 가겠다 했을 때 내비가 없을 때니까 어떻게 갔겠어요? 네, 지도 책자. 그러면 그 지도 책자 보면 도를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길을 가려면 꼭 주유소에서 물어요. 근데 제 차가 그때 당시에 레조 LPG였거든요.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안 넣고 가스차니까 가스차가 여기 왜 오는겨? 이러면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길 묻고 저 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어서 이틀 걸려서 올라갔어요. 제가 왜 또 이틀 걸렸냐면 남들은 열 몇 시간 운전하면 하루 종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는데 제가 치명적인 단점이 졸음운전이에요. 저는 차를 운전만 하면 졸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운전하면 1시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잤다가 갔다 하니까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 가서 12사단하고 그쪽 지역만 육군 출신들도 험해서 안 오는 지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부산에서. 그리고 진해 갔죠. 진해는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대신에 해군 장교로 있는 애들이 있어 그 생활상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해 가서
부사관 교육대 있잖아요. 교육하는 곳. 부사관 훈련소가 있거든요. 진해에 가면. 그러면 외출 나오는 애들 있고 외박 나오는 애들 있고 기수마다 다른데 그러면 입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지 외박 난다 나왔잖아요. 아니면 휴가 간다고 한다거나 막 훈련할 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말해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뭐 하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름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순진해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면 아유 음료수 하나 주면서 아, 훈련 잘 받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얘한테 면회를 가요.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나면 계약할 수 있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시행착오에 결과예요. 자, 근데 만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그냥 누굽니까 이러면 아는 형님입니다 이러면 온다고요. 왔는데 저를 보고 그때 그 사람인데 근데 내 손에 뭐가 들고 있어요? 치킨에 콜라가 있거든요. 그럼 온전히 면회실에서 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치킨 먹으면서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아, 너 군인공제 이번에 들어가자마자 교육장 가자마자 아, 그 가입하라 그랬지. 얼마 있는데? 100구자 가득 채웠습니다. 50만 원. 아, 그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가? 니 그거 어떤 건지 아나? 그러니까 쭉 해주다 보면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연금 그리고 보험도 해야지. 그래서 보통 그런 부사관에 이제 신임 하사들 하면 연금 50, 종신보험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섞어서 보통 한 70만 원 정도가 딱 세팅이 돼요. 그럼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얘가 또 어디로 발령받아요? 배에 발령받죠. 배에 가면 동기들 또 한번 해라 그러고 아니면 걔가 딱 첫 발전이 되면 그 기수에 다음에 또 면회를 가죠. 이번에 갈 때는 치킨 2마리 가져갈 테니까 친구랑 같이 온나. 그러면 또 친구 와서 또 설명하고 그리고 강원도 가서는 똑같이 했어요. 모르니까 부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대 출신은 가면 안녕 이렇게 가도 돼요. 웬일입니까 제대하고 볼 일 있어서 중대장님 계시나 아니면 뭐 대대장님 계시나 이렇게 하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또 기다려요. 원통 거기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고향 앞으로 가려고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사관 딱 마크 돼 있으면 혹시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요. 남원 뭐 부산은 2명 겪어봤고요. 거의 대부분 전라도였어요. 그러면 저도 거기 가는데 제가 태워줄 테니까 제 차 타고 한번 가실래요? 이렇게 해요.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 납치당한다고 안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도대체 남원까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못하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원통에 있는 애들이 서울이나 어디로 가려면 홍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천 또는 춘천까지 내가 태워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딘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또 뭐 할 수 있어요? 네, 면회 가면 돼요. 그 후로 개척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한국세무사협회 지정단체보험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객 중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만 되면 한가하게 있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보험 상담을 하는 아줌마가 또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계약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진하게 계약을 한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설계사 아닌 척하고 그 옆에서 내 고객하고 이야기하면서 눈은 절로 보고 또 기도 이렇게 들고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순진해 너무 순순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직장인 단체 보험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세무사 사무실을 갈 때는 보통 4-5명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한테는 한국세무사의 협약단체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가서 그때 저도 이제 차트 연습한다고 넘기면서 하고 병원 갈 때는 한국간호사협회 지정단체보험 근데 중요한 거 아무도 협회에 전화해서 단체보험 협약됐는지를 안 물어봐요. 그렇게 하면서 각 직단별로 많이 했었어요. 요즘 안 잡혀가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저 지금 이번에 당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제 백화점 고객들한테 세금 줄여준다고 막 와요. 세무협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자영업자들 세금 줄여준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홈택스 열어가지고 몇 개 보더니 이러면 세금 이만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담당 세무사님 바꾸셔야겠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로백 매출 얼마는 35만 원, 매출 얼마는 45만 원, 매출 얼마는 55만 원 딱 이렇게 해서 매출 구간별로 제로백 얼마짜리 딱 하는 걸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기장료는 지금 하시는데 절반. 제가 웃으면서 아니 이렇게 하면 기장료보다 이게 더 많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기장료는 사라지지만 이거는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했는데 부산을 막 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전화를 한 통 했죠. 멋있다 이랬어요. 혹시 어느 회사에 있어요? 이러니까 세무법인 강교에서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마시고 어느 회사냐고요. 보험. 그러니까 메가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반말을 그냥 뚝 했는데 쫄아가지고 메가입니다 이래가지고요. 근데 어디십니까? 이러길래
저 지금 담당 설계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멋있게 영업하네요. 대신에 제 고객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청약 처리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고 계약조에 보면 알겠지만 이 상품 있어요 이러면서 없던데요 라길래 DB생명 잘 모르는구나. DB생명에 700종신 있어요. 그러니까 빼도 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지적해줬죠. 아무리 그래도 모바일 청약을 해야지 청약 그것도 없이 계약을 성립하면 어쩌냐고. 청약했는데요. 그럼 청약서 부분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 인증만 받고 본인 인증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거 민원 걸린다. 일한 지 얼마 안 됐죠?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걸 겪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전 그 친구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 하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을 어느 하나의 컨셉을 잡고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점을 찍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근데 내용도 좋죠. 세금을 줄여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백화점을 개척했던 방식과는 다른 그 컨셉을 접하고, 맞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뒤지니까, 세무하는 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 밑에 태스크 포스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세무사가 끼고 찍세와 딱세예요. 딱세는 누구예요? 세무사.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를 찍세로 주고 있더라고요. 찍세 모르세요? 구두로 치면 구두를 할 때 앉아가지고 계속 닦는 사람은 딱세. 그리고 구두 저 다방이 이런 데서 사무실에 갖고 온 사람은 찍세. 이거 변호사들도 하는 거예요. 변론을 잘하는 사람은 딱세. 그리고 술 잘 먹고 해서 기업에서 물감 받아오는 애는 찍세. 똑같아요. 지금 또 개척을 그 방식으로, 대신에 개척이 좀 더 고난도 영역이 됐어요. 뭔가 특수한 하나의 어떤 미끼거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못하실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절박하지가 않으시거든요. 저는 강원도 고성까지 포크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운전해서 갔어요. 진짜 울면서 갔어요. 경기도 평택에, 그때 해군 이함대에 있을 때인데, 평택에 갈 때는 정말 사고날 위험도 겪고 그렇게 해서 갔던 데거든요. 애들이 발령받으면 목포도 가고요. 저 심지어는 추자도 아십니까? 네, 추자도하고 제주도도 영업하러 갔습니다. 추자도를요. 영업한다고 추자도까지 가신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손 꼽을걸요. 전라도하고 제주도 사이에 딱 있는 추자도입니다.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절박감이 계약을 많이 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 이 일에서 안정적인 구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 일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어요. 그 절박함. 어디 가서 계약하지? 아니요. 가기만 하면 계약할 때는 많다는 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싶어서요. 군부대 있는 곳은 다 계약할 수 있는 곳이고, 육군 있는 곳, 해군 있는 곳, 백화점, 어디든 계약할 수 있다는 그걸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뭐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인지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보면 안 된다라고 불안해하고, 안 된다라고 불평하고, 안 된다라고 짜증은 낼 줄 알았지, 그걸 원동력 삼아 불쏘시개 삼아서 내 영업을 변화시키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마지막 멘트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야기.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에 대한 절박함으로, 또는 계약이 필요하면 계약에 대한 인정 욕구로서,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증명으로서, 내가 이 정도 위치까지 만들 수 있다는 증명으로서 어떻게든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건 그 세 가지를 다 절박함으로 가지면 무조건 성공해요. 돈도 벌고 싶고요, 이 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불안함 없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성공하죠. 오늘 지금 이야기가 어떤 분한테는 필요 없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필요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제가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이 내용 중에 일부라도 본인 거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쫓아다니지 말고 양식을 하세요. 양식을. 개척은 낚시가 아니라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개척을 자꾸만 낚시처럼 하잖아요. 어디서 고기 잡힐지도 모르면서 낚싯대만 자꾸만 빠주는 거죠. 그러지 마요. 딱 하나를 지역을 정해서 양식하는 거예요. 저건 내 고기들을 내가 키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